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수학 같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아마 시험 보실 겁니다. 그렇죠? 주간 테스트 공부 시작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주간 테스트 다음 주에 일정 잡혔고 시험 보는 다 알고 계시죠? 쉽게 수학 내주세요. 같다고 신경 파세요. 예, 갖고 오십시오. 자, 수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했던 걸 계속 이어서 갑니다. 오늘 조금 진도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고 오늘 시험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간 테스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테스트 전에 하는 테스트 수업이 오늘까지죠? 예, 그 다음에 수업이 이제 주간 테스트 이후의 수업이 되니까 오늘 하는 것이 아마 주간 테스트 준비를 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한 과정 될 겁니다. 집중하셔야 되고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9시부터 수업해서 몸이 많이 힘들지만 예, 여러분 주간 테스트를 위해서 마지막 힘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소화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자, 소화의 목적은 두 가지야. 그렇죠? 우리 하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야? 흡수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커다란 고분자물,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 녹말 이런 것들은 입자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돼. 그래서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3대 영양소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바로 3대 영양소로 불렀고 그 3대 영양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녹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단백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녹말,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이긴 합니다만 우리 몸에서 직접 흡수할 수 없고 직접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해야 되는데 자, 분해하는 과정은 기본적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녹말이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이 되지? 녹말이 분해되면 엿당이 돼요. 이당이 엿당이 되고요. 엿당이 분해되면 뭐가 돼요? 포도당이 돼요. 포도당이 되는 거고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될까?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폴리펩타이드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하면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과 모노글리세린이라고 하는 분해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에너지 함유로는 3대 영양소인데 3대 영양소가 분해돼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그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린까지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데 자, 몇 번 분해되는 거거든요. 몇 번. 녹말은 몇 번 분해돼야 돼? 두 번 분해돼야 되는 거고 단백질은 한 번, 두 번. 지방은 몇 번? 한 번만 분해돼. 그렇죠? 요 기억해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얘는 두 번, 얘 두 번, 얘 한 번 분해되는 거 반드시 하셔야 돼.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3부영양소 배웠죠. 3부영양소 배웠지? 했나 안 했나? 3부영양소. 했어요. 했어요? 비타민 됐나? 이제 바이타민 비타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부 영양소 한번 보자. 자, 3부 영양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에너지는 포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기를 쓰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구성 성분이고요. 체구성 성분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부 영양소가 에너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그 세 가지가 물, 비타민, 무경인데 첫 번째 물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물이 왜 우리 몸에 중요한지는 하나는 물이 극성을 띠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수소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물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물은 우리 몸의 60에서 70%입니다.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은 극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징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어서 뭐 우리 몸에 어떤 이론적을 주는데 자, 극성을 띠고 있어서 용해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을 하고 있어서 비열이 대단히 크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극성을 띠고 있어서 용해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운반하는데 굉장히 이로울 것이다. 그 다음에 수소결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비열이 커. 그래서 뭐 어떤데 우리 몸에서 체온 유지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한번 보자. 자, 비타민이라고 하는 거. 요즘 책에 이제 바이타민이라고 합니다. 이 비타민이 있는데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원활한 생리 기능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부족하면 결핍증이 발생한다. 결핍증이 발생하고 비타민의 종류는 무지 많습니다만 큰 틀에서 구분하면 비타민의 종류 모두 6종류가 있어요. 비타민 A, B, C, D, E, K가 있습니다. 그 6가지가 있어요. 아주 세부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6종류가 있는데 이 비타민이 전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아요. 성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비타민 B하고 C 있죠? 비타민 B, C, 비타민 B, C는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얘를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타민 아데 ADK, A, 그 다음에 D, 얘는 물에 안 녹아. 얘는 지방에 잘 녹아.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해요. 이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은 비타민으로서 우리가 그냥 물에 섞어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음료나 과자에 비타민 BC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B하고 C가 과자나 음료수에 많이 포함된 이유가 얘는 많이 먹어도 그냥 배설돼버려요. 우리 뭐 흡수하지 않고 그냥 배설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많이 먹으면 돼요. 그냥 오줌 색깔만 노랗게 바뀐 거지. 그렇지만 이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될 것이고요.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독소로 작용해서 우리 몸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A, D, E, K는 과자나 음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때만 먹는 거지 우리가 그냥 뭐 과자나 음료수에다가 비타민 A, D, K 집어넣어서 퍽퍽 먹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C가 과자나 음료수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수용성 비타민이고 얘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도 많이 먹어도 우리 체외로 배설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결핍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 결핍증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 배웠을 거예요.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병이지? 암행증.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궤혈병. 얘는 구루병, 구리, 혈액응고안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자, 각기병이 어떤 병이냐면 무릎이 퉁퉁 커요. 그래서 걷질 못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 같은 경우는 누르면 쏙 들어가요. 손을 띄면 어떻게 될까? 다시 튀어나온단 말이야. 탄성이 있어요. 근데 각기병에 걸리게 되면 무릎이 퉁퉁 커요. 그리고 누르면 탄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사람의 다리가 있다 치자. 다리가 이렇게 있다 치자. 자,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무릎이 퉁퉁 커요. 무릎이 퉁퉁 붓고 누르면 탄력이 없어져.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누르게 되면 쏙 들어가요. 그다음 탄력이 없으면 튀어나오지 않아. 비타민 B가 부족해. 그럼 무릎이 퉁퉁 거 이런 병 뭐라 불러? 각기병이라고. 각기병.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와. 무슨 병? 궤혈병.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그리면 얼굴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사람 눈이 이렇게 있다 치자. 눈이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있으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궤혈병이 걸리게 됩니다. 궤혈병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등이 굽어요. 닌자 거북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꼽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다 치자.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등이 닌자 거북이처럼 이렇게 굽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닌자 거북이처럼 이렇게 굽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등이 굽죠. 이런 병을 무슨 병이라고 불러? 구루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그냥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무기염류, 무기질이라고 하는 무기염류가 있는데 자, 무기염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얘는 에너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에너지가 포함이 안 되는데 얘는 도대체 우리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뭐 줘야 되니까 얘는 우리 몸에서 생리 기능을 조절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해. 체구성 물질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무기염류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오딘이 있는데 아이오딘은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얘는 티록신의 주성분이야. 각상세 호르몬이죠. 티록신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티록신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건 뒤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슘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할까요? 뼈와 이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다음에 뭐 근육 수축에도 쓰이고요. 아무튼 다 씁니다. 자, 그다음에 혈의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이에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으로 철이 쓰이는 거고요.
맨 앞에 앉아서 안 보면. 자, 그래서 철은 헤모글로빈 성분이야.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다면 헤모글로빈 제대로 만들지 못해. 적극을 만들지 못해. 그럼 산소를 못해. 뭐라 불러? 빈혈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빈혈 걸리게 되면 철분제를 먹어요. 철 뜯어먹진 않아요. 괜히 아파트 단지에 세워져 있는 폐 자전거 뜯어먹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철분제를 다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뼈랑이 주성분 칼슘이 아니에요? 예? 뼈랑이 주성분 칼슘이 아니에요? 뼈와 이의 구성 성분이 칼슘이잖아요. 아니 주성분이 칼슘이 아니에요? 칼슘 맞아요. 선생님 그게 맞으신 거예요? 예? 그게 아이 하나는 옆에 티록시. 티록시. 아, 글씨가 안 보이나요? 좀 크게 쓸까요? 자, 글씨가 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엽록소의 구성입니다. 아, 제가 씹었군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뭐요? 아, 빈정상했군요. 예, 정리하시죠. 글씨가 예, 안 보여? 겹쳐 있어요. 좀 글씨 좀 크게 확대할까요? 글씨가 아, 이상해. 안 되네. 글씨가 어떡하지? 이상해. 네? 글씨가 이상해. 글씨가 예, 빈정상했다 이거죠? 예, 바로 이제 직접 날린 거죠? 자, 요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 과정 한번 볼 거야. 자, 소화 과정 볼 때, 마그네슘 줘야 될 필요. 네? 아, 마그네슘 우리 몸에 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광합성 못하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하면 우리 몸에 이렇게 눈꺼풀이 막 떨립니다. 눈꺼풀이 막 떨리고요. 이 눈꺼풀이 떨리게 되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증상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지? 마그네슘. 먹으면 안 돼요. 마그네슘 먹으면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 과일 어떤 과일일까? 두리안. 자, 그럼 힌트 줄게요. 자,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 그 마음에 드는 상대를 꼬시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선물 준다면 어떤 과일 선물? 두리안. 있는데 지금 어떤 과일 선물 줘? 바나나를 줘야죠. 그래서 바나나 주면서 왜요? 이야기 해야 되죠.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그러면 밥을 혼자 먹어야 되겠지. 그렇죠? 밥 혼자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바나나를 먹으면 자, 잠깐만요. 자, 바나나를 먹으면 거기에 마그네슘 내가 말할 때 말 끊지 마시고요. 알겠죠? 자, 이게 바나나를 먹게 되면 그 안에 마그네슘이 있어서 마그네슘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피곤해서 눈꺼풀이 막 떨린다 그러면 바나나를 사서 먹으면 되겠죠. 2개 사서 하나 친구 주면서 바나나 먹으면 안 돼. 바나나 먹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소화 과정 다시 보도록 하자. 저기 있네. 자, 봅시다. 언니, 여기 보십시오. 왜요? 너만 당한 거 아니잖아. 나도 당했잖아. 내가 언니라고 했잖아. 그쵸? 너만 당한 게 아니라 나도 당했어. 그치? 그러니까 신고하면 안 돼. 나도 당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눈이 그랬으면 너만 당한 거잖아. 그치? 네, 자, 보자. 우리가 녹말, 단백질, 지방을 먹게 되면 녹말은 2번 걸쳐 분해되고 단백질도 2번 걸쳐 분해되고 지방은 몇 번에 분해돼? 한 번에 걸쳐 분해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영양분이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 어디냐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데 자, 소화기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소화기관. 사람의 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식도가 있어요. 식도가 있고 위장이 이렇게 있겠죠. 위장이 있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이 파이프의 첫 시작을 손가락 12마디다 얘를 식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눈을 붙여보자. 계속 기가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칭 한번 봅시다. 명칭 보면 요게 입이에요. 입이 보면 식도고요. 요게 위장이 되겠죠. 위장 위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자가 되고 이자. 그다음에 요쪽 부분이 12장이야. 손가락 12마디 길이다 그래서 12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12장이랑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창자, 소장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2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은 12장, 회장,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길이가 한 7m 정도 돼요. 우리 몸의 창자 중에서 가장 길어요. 여기가 바로 소장입니다. 소장이고요. 예. 피랑 모들이 뭐죠? 모들 피비가 뭐였죠?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저번에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 필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뭘까? 요게 간이야. 간이고 요게 뭘까? 요게 쓸개야. 쓸개인데 자, 그러면 여기 소화기관 내에서 영양분이 분해가 돼요. 그럼 실제로 소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입,
위장, 그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이 분해가 돼요. 선생님 나머지 이자나 간은요? 영양분이 잘 소화가 되게끔 도와주는 서포팅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자, 쓸개, 간이에요. 그거 따로 배울 거고 실제로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는 입, 위장, 소장 세 군데인데 자 입에서 어떤 영양분이 소화되나 보자. 입에서는 녹말만 소화돼요. 녹말, 오로지 딱 하나만 소화돼. 녹말만 소화돼. 녹말만. 위장도 뭐만 소화돼? 단백질만 소화돼. 소장에서는 다 몽땅 다 소화돼. 그럼 여기서 서프라이즈,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져요. 볼까? 자, 녹말 몇 번 분해돼야 돼? 2번. 단백질 2번, 지방 1번이야. 보자. 숫자 한번 카운트 해보자. 녹말 1번, 2번. 단백질 1번, 2번. 지방 몇 번? 1번 이렇게 분해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화기관 내에서는 영양분을 소화시켜주는 일꾼들이 존재해요. 일꾼들이 존재하는데 그 일꾼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일꾼들을 효소라고 해요. 무슨 소? 효소라고 해요. 효소라고 해요. 자,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뭔가 일을 잘 진행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야. 좀 더 쉽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 내가 밥을 먹었어. 그럼 내가 밥을 먹은 후에 내 몸에서 완벽하게 소화되는데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일 것 같아? 8시간. 24시간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24시간 걸려요. 근데 내가 밥을 먹지 않고 밥을 바닥에 휙 던져놨어요. 저게 완벽하게 내 몸에 소화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분해되는데 몇 시간 걸릴 것 같아? 1년. 1년? 1년? 2달 걸립니다. 2달. 2달 걸려요. 밥이 완벽히 없어지는데. 완벽하게 없어지는데. 그러면 똑같은 영양분이 분해되는데 왜 바깥에서는 2달 걸리는데 내 몸속에서는 24시간 만에 다 분해될까? 내 몸속에 뭐가 있다? 효소가 있다. 이 효소가 뭔가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을 바로 효소라고 해요. 근데 그냥 효소가 뭐야 그럴 때 효소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도와주는 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이 A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처음에는 써줍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다른 단어로 물질 대사라고 해요. 이러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줘요. 이렇게 물질 대사 촉진시켜주는 물질을 좀 더 유식한 말로 촉매라고 그러는데 이 촉매가 살아있는 생명체 몸속에 존재하니까 얘를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오, 이게 효소의 정의야. 자, 그럼 말로 정의하면 효소는 우리 체내에서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생체 촉매예요. 자, 촉매라는 단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촉매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을 다 촉매라고 해요.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 몸속에 존재하니까 생체라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단어는 바로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뭔가를 좀 봐야 돼요. 자,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화학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야. 다시 한번 화학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의 종물은 뭐일 것 같아? 포도당이에요. 나무. 그죠? 나무인데 이 종물은 포당이야. 당성으로 돼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막 표백제, 접착제가 있어서 먹진 않는 거지, 그렇죠? 여기 종이의 성분이 예? 포당 성분. 모래 씻으면 그거 쓰고. 왜? 주저죠. 포당 성분이 있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먹진 않아. 자, 그러면 이게 포당 성분인데 공중에 산소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포당을 산소와 결핍해서 내가 열심히 휘저었어요. 근데 이 포당이 산소와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럼 내가 이 포당 성분이 산소와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라이터를 꺼내서 불을 붙여요. 그럼 불이 타면서 CO2가 분해되죠. 이 라이터 불이 바로 뭐야?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표해주지 않으면 이 반응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여기에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요. 흰색, 검은색 반응물이 있고요. 이 반응물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흰색, 검은색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반응이야. 그럼 얘는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니까 얘를 반응물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응의 결과 얘는 생겨난 물질이니까 얘는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제일 먼저. 끊어져. 그렇죠. 이게 잘라줘야 돼. 쪼개줘야 돼. 그렇죠? 쪼개져서 이게 흰색, 흰색, 검은색, 검은색으로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이렇게 쪼개질 거고 요거를 쪼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에너지 필요해. 요때는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이 형성되면 에너지가 작아진단 말이야. 결합의 목적이 뭐야? 안정화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형성되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이렇게 오면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요. 그러면 이 상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서 우리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상태라고 해요. 활성화 상태를 부르는데 반드시 화학 반응은 활성화 상태를 거쳐서 생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활성화 상태 가기 위해선 이마만큼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 이게 공급이 안 되면 활성화 상태 가지 못하고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요 에너지를 바로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럼 내가 아까 종이를 태우는데 라이터불을 꺼내서 불을 붙여줬어. 이 라이터불이 바로 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근데 내 몸 밖에서는 라이터불 꺼내서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해줘야지 반응이 일어나. 활성화 에너지가 400도야. 근데 내가 먹게 되면 내 몸속에서는 400도 정도의 열을 가할 수 있나? 그럼 내 몸이 견디지 못하겠죠. 만약에 내 몸속에 효소가 없어서 400도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편지 써야 돼요. 엄마 도저히 못 참겠어. 나 먼저 갈게. 엄마 그동안 고마웠고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엄마의 딸, 아들을 태어나고 싶어. 엄마 사랑해요. 점점점. 밥 먹고 내 몸에 불이 붙겠지. 왜? 400도 정도의 열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몸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왜? 우리 몸에 누가 있다? 활성화를 낮춰준 누가 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는 거야. 요거를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반응이고요.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반응이에요. 여기가 흰색, 검은색이고요. 여기에 흰색, 검은색이다 진짜. 이 반응이 말이야. 그냥 이렇게 일어난다면 이 반응은 그냥 저절로 일어날 거야. 그럼 이 반응물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나? 존재할 수 없겠지.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언덕이 존재하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바뀌려면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는 필요해.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또 에너지가 방출돼서 생성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선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 이 에너지 바로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근데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 자체를 낮춰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큼의 에너지가 공급된다면 반응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소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좀 더 쉽게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누구야? 효소야. 이해됐지? 효소가 어떤 건지?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효소는 정말 중요한데 이 효소는 또 승질도 아주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얘는 주성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어머, 이거 우리 저번 주에 배웠다. 그쵸? 단백질은 입체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아주 승질이 아주 까탈스러워요. 아주 더럽고 치사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 아니면 나 일 안에 배째하고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만 일해요. 그 영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나 일 안에 배째하고 들어 누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내가 아이스크림을 1개, 2개, 3개 되게 막 먹었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지? 배탈 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이스크림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 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급격히 낮아지게 돼요. 그럼 소화효소가 어떻게 될까? 나 일 안에 그리고 배탈 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어. 그럼 생명이 어떻게 될까? 위험해. 왜? 효소가 나 일 안 할래? 배째하고 들어 누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효소가 일을 안 하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얼어 죽는 거 있죠? 그거 왜 얼어 죽는 것 같아? 효소 때문에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 효소가 나 일 안 해. 그냥 들어 누워버려요. 효소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모두 화학만 일어나지 않을까? 죽는 건가? 죽어. 그래서 우리의 생사 여부는 누가 지고 있다? 효소가 지고 있다. 그럼 처음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예? 뭐야? 에너지가 분해 안 되는데. 언제? 그거 그럼 추워지면 굶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라 그 에너지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또 그 에너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멈춰버리는 거야. 왜 죽는 거야? 굶어서 죽는 게 아니야.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오면 뭐해?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활용하는 것도 다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전부 다 효소에서 일어나. 근데 얘는 온도와 pH 되게 민감해.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만 일어나는데 요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프 두 개 나옵니다. 그래프 두 개 나오고 첫 번째 그래프 여기가 온도야. 온도고 여기가 효소의 활성이야. 효소의 활성인데 이게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을 보여주는 거야. 나머지 조건은 최적 조건을 맞춰줬어. 온도만 바꿔주는 거야. 온도만 바꿔줬을 때 효소가 활성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돼.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 그럼 최고로 활성을 띠는 온도가 몇 도냐면 35에서 40도 정도에서 최고의 활성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이 35에서 40도에서 최고 활성을 띠는 거고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게 되는 거야. 효소가 딱 이 안에 배째 이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너무 차게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야? 효소의 규모를 먹기 때문이야. 단백질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그다음에 좀 참고로 여기까지 이제 좀 이야기해 봅시다. 또 중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좀 중요하게 잘 해요. 이렇게 온도가 높아서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 경우랑 온도가 낮아서 효소 활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좀 다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죠. 40도 이상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단백질이 변성돼요. 우리가 달걀인데 달걀이 열을 가게 되면 색깔과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단백질 구조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그걸 바로 변성이라는 거예요. 변성이 되니까 단백질이 제기를 못하는 거야. 모양과 구조가 바뀌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왜 효소 활성이 떨어지냐면 효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 효소에 타악시되는 물질을 기지라고 해요. 그래서 효소와 기질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 근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효소와 기질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둔해져요. 그럼 만날 확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는 거야. 얘네가 막 나대야지 서로 만날 수 있는데 온도가 낮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반응이 없는 거야.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H야. pH고 여기가 효소 활성인데 효소가 제일 좋아하는 pH는 얼마입니까? 산성입니까? 염성입니까? 중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효소가 가장 활성을 갖는 pH는 효소의 종류마다 그때그때 I say 그때그때 you say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는 친구가 좀 있는데 또 안 했죠? 그렇죠? 예, 다시 갑니다. 효소의 종류마다 작용하는 최적 pH는 그때그때 달라요. 효소의 종류마다. 그래서 그 효소의 종류마다 작용하는 pH를 하게 됩니다. 자, 2가 있고요.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어요. 그래서 pH 2에서 활성한 놈이 있고 7에서 활성한 놈, 8, 9에서 활성한 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A, B, C, D라고 이름 붙이게 되면 A가 누구냐면 A는 pH 얼마에서 활성한 놈이야? pH 아주 강한 산성에서 활성한 놈이야. 누구냐면 펩신이야. 들어봤지? 펩신이고요. 그 다음에 B, 얘는 뭐야? pH 7에서 중성한 놈이야. 얘는 중성이야. 누굴까? 얘는 아밀레이스고요. C는 pH 8에서 활성한 놈이야. 얘는 트립신. 그 다음에 D는 pH 9에서 활성하죠. 얘는 라이페이스. 그래서 효소의 종류마다 최적 pH는 효소의 종류마다 그때 달라요. 안 하시고 지금 라이페이스는 영어였어요. 내가 유일하게 안 이용할 겁니다. 왜요? 일단 이것도 쓸 수 있어요. 펩신.
근데 뭐 특별히 영어 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썼습니다. 나대지 마시고요. 소재 중간에 pH 그렇게 다른데 혹시 pH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pH? 산소 염성을 뜻하는데 이게 pH가 뭔 뜻이냐면 여기다 쓸게요. 키가 크기가 편하네. 여기다 쓸 수 있고. 네. 자, pH 7이 있는데 이 pH 7이 중성이야. 중성이고 이 pH가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pH가 5가 되는 거고 얘는 pH가 뭐고요? 왜? 형 방구를 껴 진짜. 자, 주정하고 자. 자 여기 주목하고 요 pH 9가 되는 거야. 그럼 pH 7 기점으로 해서 와 같이 끼워두면 안 되죠. 냄새 너무 심해. 자, 자 주목. 자 pH 7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지게 되면 산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염성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순수한 물이 있다 치자. 이거 수학이 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학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곤란합니다. 자 순수한 물이 있는데 순수한 물에는요 H 플러스가 있어요. 순수한 물에는 H 플러스가 얼마만큼이냐면 순수한 물이라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산성이다라고 한다면 산성은 물보다도 H 플러스가 많은가 적을까? 더 많아요. H 플러스가 많은 것이 산성이야. 물보다. 그래서 얘가 산성이다면 예를 들어서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치자. 그럼 요 산성은 물보다 H 플러스가 몇 배 많은 거야? 100배 많은 거지. 그렇죠?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도 H 플러스가 더 적은 거야. 이거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치자. 그러면 얘는 H 플러스가 물보다 얼마나? 100분의 1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표시하게 되니까 눈에 잘 와닿지 않아. 그래서 pH라는 개념을 들게 되는데 pH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이 값을 붙이는 거야. 이게 H 플러스의 농도에다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5 붙여준 거야. 어떤 친구 내가 설명 이렇게 분명히 했어. 근데 집에 가서 또 필기하다가 또 나한테 또 질문하죠. 선생님 여기 H 플러스 농도에서 왜 10g을 왜 빼요? 이거 10g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막 이러는데 10g 빼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5야.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선생님 마이너스 10g 이거 왜 뺍니까? 10g 어디서 빼는 거죠? 막 이러는데 H 플러스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인 거야. 그래서 순수한 물 같은 경우는 H 플러스가 10의 말 7승이 있잖아. 여기 주목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네. 자, 물 H 플러스가 10의 만 7승 있어요. 그럼 얘를 pH로 계산하면 얼마 될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만 7이 얼마 돼? 7이 되는 거야. 그 pH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근데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농도가 더 많지. 10의 마이너스 5승이 있어. 그럼 얘가 pH로 따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pH가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pH 7을 기점으로 해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H 플러스가 많아서 강하게 되는 얘기고 7을 기점으로 숫자가 커지게 된다는 거야. H 플러스가 적어지는 거니까 염기성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중성이 되는 거고 얘는 염기성, 얘는 산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산성이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염산, 질산, 항산, 아세산 이런 산성 물질이 되는 거고 얘는 뭐 NaOH, KOH 이런 걸 바로 염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거 다시 또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음식물 분해되는 것이 요 세 군데로 분해되는데 영양분들이 얘는 2번, 얘는 2번, 지방은 1번 분해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시 기억을 상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효소의 특징은 효소는 화학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인 활성화를 낮춰서 우리 몸에서 물질에 다 촉진되는 생체 촉매이다라고 정의 내렸고요. 두 번째는 H 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그래서 아주 뭐다? 아주 승질이 지랄같다. 그렇죠? 열과 폐지에 민감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 자기가 좋아하는 pH에서만 활성을 갖는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이 효소 정말 멋진 놈이야. 멋지다. 내가 효소 인터뷰했어요. 야 효소. 효소가 안 써있는. 너는 생활의 그 신조가 뭐야? 너의 좌우명이 뭐야? 그때. 예, 저는요 100놈이 나한테 덤벼도 나는 오로지 한 놈만 패요. 이런 거야. 100놈이 나한테 덤벼도 안 무섭다는 얘기야. 나는 오로지 몇 놈만 팬다? 한 놈만 팬다. 그런 말 아주 쉽도록 패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쌤, 얘가 방금 그 말 듣더니 얘가 저보고 정광 쌤이라는데요. 자, 봅시다.
야, 기질 특이성. 자, 이렇게 계속 이거 할거 바꿔.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자, 기질 특이성인데 이 기질이 바로 뭐냐면 효소에 타깃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밀레이스의 기질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딱 고놈하고 반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침 속에 아밀레이스가 있다. 아밀레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밀레이스는 오로지 녹말하고만 반응해요. 단백질과 지방 건드려 안 건드려? 안 건드려. 얘는 오로지 한 놈만 패. 이런 걸 바로 뭐라고 해서 기질 특이성. 자, 그 다음에 기질 특이성과 관련돼서 특정 하나가 있다면 이 효소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녹말을 분해해요. 근데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녹말 분해 전후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얘는 그냥 쪼개. 그리고 자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중학교 과정입니다. 오단지 비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효소야. 자,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이런 영양분들을 분해시켜줘야 돼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소화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입에서의 소화 과정. 이건 아주 쉬워요. 입에서의 소화. 자, 입에서는 뭐만 소화돼? 녹말만 소화돼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죠? 녹말이 들어온단 말이야. 녹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녹말이 분해가 되는데, 이 녹말이 음식물이겠죠?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 입에서 침이 분비돼요. 침이 분비되고 이 침 속에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 효소가 무슨 효소야? 아밀레이스야. 이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요 아밀레이스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영어로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줘요. 이 녹말이 영어로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는 녹말을 영어로 스타치라고 해요. 전분이라고 해서 스타치라고 그러고, 과학적인 용어로서는 이 녹말을 아밀로스라고 해요. 아밀로스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아밀로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효소 이름을 붙일 때는 OS로 끝나는 어떤 기질이 있으면 이 OS를 뭘 바꿔? AS를 바꿔요. 그러니까 AS가 독일말로 컷, 자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레이스가 됩니다.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이 엿당을 영어로 말토스라고 해요. 말토스라고 해요. 그럼 엿당을 두 개의 포당으로 분해시켜준 효소 이름은 뭘까? 말테이스가 되겠죠. 말테이스. 뒤에 AS를 붙이게 되는 효소 이름이에요. 그 기질에다가. 그래서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줘요. 엿당으로 바꿔줘요.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다당이고요. 당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당이 몇 개짜리야? 2개짜리로 이렇게 붙어 있는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만 들어있냐? 그렇지 않고요. 요 침 속에는 약간의 살균 성분도 묻어 있어요. 살균 성분 들어있는데 그 살균 성분을 리소자인이라고 불러요. 리소자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리소자인이라는 성분은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합니다. 물론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상처가 이소자인, 영어로 뭐 라이소자인을 쓰는데 우리말로 이소자인입니다. 이게 동물들이 상처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뭘 바르지? 후시신 바르나? 침 바르죠. 그 이거 뭐냐면 이 침 속에 살균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또 친한 친구가 상처 났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가 침 발랐으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 친구가 고마워 친구, 너는 내 진정한 친구야, 이러진 않을 거야. 그렇죠? 야, 이건 난리가 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침 속에는 살균 성분이 들어있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살균 성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세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염 위험이 더 높아요. 동물은 왜 그러지? 네? 네? 동물은 왜 그러지? 그러면 그게 어느 거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피 상쪽에 세균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있지만 우리는 이거만큼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침 받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속에 수없이 많은 세균도 있어. 그러니까 충치가 생기고 그럼 급하면 식은 반응이 더. 근데 이게 침이 그 당시는 살균 성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마르죠. 그러면 그 침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유기 성분이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영양 성분이 세균의 훌륭한 먹이장이 되겠죠.
그럼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친구한테 발라주면 안 돼요. 예. 선생님 파란색 글씨 뭐라 쓰시나요? 리소자인, 살균자인. 네, 자 뭐요? 또 자임이 예, 리소자인. 임이라고요 여기. 참이나 임. 이거 저희 자림이에요, 림이에요. 저 4이 아니 이. 자비요? 리소자인. 네? 임. 임이요, 임. 임. 네, 저희 미국이요. W W. 아 진짜 비숍을 시프트하는 때는 네, 리소자인입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입에서 소화가 끝났어. 영원의 오브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지금 잘안 보이니까 그랬었죠. 그거 잘 깨끗했으나. 수고 많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위장의 소화 보자. 이제부터 진짜 소화 과정이야. 위장. 위장의 소화를 보실 건데, 자, 위장에서는 어떤 영양분이 분해된다? 단백질이 분해된다. 단백질이. 자, 음식물이 내려옵니다.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해요. 음식물이 위벽을 자극해요. 이걸 툭툭 쳐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직접 분비되냐? 아니요. 위벽을 잡게 되면 음식물이 위벽을 잡겠어. 여기 음식물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음식물이 이제 먹은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온다 치자 이렇게 막 이런 음식물들이 위장을 이렇게 툭툭 쳐요. 위장벽을 툭툭 치게 되면 야 음식물 내려왔으니까 소화효소 분비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 분비해요. 우리는 그런 신호 전달 물질 뭐라고 할까? 1번 포켓몬, 2번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가스트릭. 이름 다 어렵죠? 네, 가스트리아라고 하는 건데 얘는 효소가 아니야. 얘는 호르몬이야.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 가스이 분비돼서 신호 전달입니다. 야 음식물 내려왔으니까 소화해서 분비해라고 푹 찔러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얘를 위생세포라고 해요. 위생세포라고 하고 이 위생세포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세포들이에요. 이 위생세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주세포. 하나는 부세포. 주세포와 부세포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주세포, 부세포 어느 게 중요할 것 같아? 주세포 중요하죠, 그렇죠? 자, 주세포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럼 위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이름이 뭐지? 트립신. 아니요, 위장. 펩신. 그렇죠? 펩신. 이게 분비됩니다.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펩신이 분비돼요라고 배워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뛰어넘어야 되겠지? 펩신이 분비 안 돼요. 실제로 뭐가 분비되냐면 펩시노겐이 분비돼요. 뭐 이름이 이렇게 복잡해? 펩시노겐. 이름 뒤에 노겐자가 붙으면 활성이 없습니다. 얘는 활성이 없어요. 얘는 활성이 없어요. 그럼 얘는 단백질 분해 못해요? 그렇죠. 얘는 단백질 분해 못해요. 근데 왜 단백질 분해 못한 놈을 밖으로 분비합니까? 밖으로 내보내서 이 펩시노겐이 다른 물질에 의해서 펩신의 형태로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펩시노겐은 활성이 없어요. 펩신은 활성이 있어요. 얘는 단백질 분해 못해. 얘는 단백질 분해할 수 있어요. 밖으로 분비해서 밖에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물질로 탈바꿈시킨다. 여기서 문제. 예전에 영재고 모의서에 나왔던 문제야. 왜 펩신의 형태로 분배하지 않고 펩시노겐처럼 활성이 없는 형태로 분배하는 이유는 뭘까? 위가 근육으로 돼 있어서 위도 같이 녹아서. 그 맞아요. 여기 위생세포가 단백질에 있는데 얘가 막 이 주세포가 펩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주세포 자체가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을 때는 활성이 없는 형태로 갖고 있다가 밖으로 분비해서 활성을 띠는 거야. 이렇게 활성이 없는 형태로 분비하는 것은 바로 분비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성이 없는 형태로 분비를 해요. 이거 중요해요. 펩신은 활성화되고 이 펩신이 드디어 일을 합니다. 우리 위 속에 들어왔던 단백질을 폴리페프타이드로 분해해 주겠죠. 근데 봐봐.
펩신의 최적 pH가 얼마야? 2.0이야. 강한 산성이야. 근데 입에서 내려오 요 입의 pH가 얼마냐면 입의 pH는 7.0이야. 중성이야. 그래서 7.0 중성, 이 pH 7.0 중성에서는 7.0에서 활성화가는 아밀레이스가 일을 하는 거야. 이 위장이 내려오게 되면 위장의 pH는 얼마냐면 위장의 pH는 2.0이에요. 2.0. 그래서 pH 2.0으로 바뀌기 때문에 입에서 잘못하던 아밀레이스는 위장에 가면 꼼짝 못해요. 활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펩신만 이제 단독적으로 일을 하겠지. 왜? 얘는 2.0을 제일 좋아하니까. 산성을 쓴단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러면 이 펩신의 최적 pH가 2.0이고 위장이 2.0의 pH를 가지면서 뭐 일할 텐데 뭐가 분비돼야지 pH 2.0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산성 물질이 위에서 분비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어떤 그 분비물이 올라오게 되면 막 신맛 나죠. 그죠? 어떤 산성의 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구토하거나 할 때 위장에서 신물이 올라오지 않나요? 네. 해보지 않았어요? 이쪽에서 식물이 올 그렇죠. 신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식물이 신물. 사우어 테이스트? 영어를 꼭 써야 되나? 그 신이 그 신이 네, 그치죠. 그 신이. 자, 요 펩신이 pH 2.0에서 활성화되는데 요 부세포를 합니다. 여기 부세포가 뭘 분해하냐면 염산을 분해해요. 이게 염산이에요. 염산이고 이 염산의 pH가 2.0이에요. pH 2.0을 얘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한 산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비로소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이 없는 펩시노겐이 활성 있는 펩신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부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염산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두 가지. 염산의 첫 번째 기능,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줘.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두 번째 뭘까? 살균.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이 바로 이 염산에 의해서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음식물 속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균들이 묻어있는 거죠. 그렇지만 식욕하고 내려가서 위장 속에서 이 강력한 염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세균들이 몰살당하는 거죠. 식중독. 예? 식중독. 여기서 살아남은 일부 미생물들이 가서 그러니까 워낙 많은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부 세균들이 거기서 살아남겠죠. 그래서 문제가 정말 나왔다. 자,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를 배웠고요. 그런데 여기서 위장에서 한 가지만 더 배우는 거야. 선생님, 이 위장은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네요. 굉장히 산성인 염산도 분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펩신도 분비되고요. 그럼 위가 녹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녹아야 돼요. 근데 실제 녹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장 벽에는 위장을 보여주는 끈적끈적한 점혈성 물질이 위장 벽에 코팅이 돼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했죠. 다른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치 않겠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 번 더 걸리면 내쫓습니다. 다른 친구를 위해서 앉아요. 뭐야? 집중해야 돼. 시간 없어. 자, 여기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이 묻어 있고요. 이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을 뮤신이라고 불러요. 이 뮤신이 위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몸의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 갖고 있는 보호 작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뮤신을 가지고서 위장벽을 보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이 없는 형태로 분비해서 우리 위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의 보호 작용은 두 가지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위장이 있는데 위장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뻥 뚫린 것이 아니라 출입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출입문이 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출입문을 뭐라고 하냐면 위쪽에 있는 출입문을 북문이라고 해요. 북문이라고 불러서 이게 우리가 물구나무 서도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문이 열리고 닫히고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삼킬 때만 얘가 열려요. 그 외에는 안 닫혀요. 그러니까 식도에 어떤 자극이 있어야만 얘가 열립니다. 뮤신이에요. 뮤신. 네, 빨리 쫓아오셔야 된다. 빨리. 거기다 쓰니까 늦죠, 형. 거기다 쓰니까 글씨가 늦죠. 글씨가 깨알같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분문이라고 부르고요. 이쪽 아래쪽에도 추진문이 있어요. 이 추진문을 유문이라고 해요. 유문. 그래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식대에서 내려온 음식물 조절한 추진문이고요. 유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에서 식장 쪽으로 음식물 내려가는 것을 조절하는 추진문이 바로 유문이에요. 유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 제가 설명할게요. 자, 분문은 필요 없어요. 유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유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행동 중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할까? 반사 행동이라고 해요. 반사인데 이 유문이 열고 닫힌 것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겠죠. 야, 유문 열어볼까? 유문 닫아볼까? 이럴 수는 없어요. 나도 모르게 유문이 열고 닫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문이 열고 닫힌 것을 유문 반사라고 해요. 유문 반사라고 하는데 유문 반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토매틱으로 뭔가 조절되는 그런 행동을 바로 반사라고 해요. 유문 반사 나중에 뒤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위장에서의 소화를 다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소화가 있을까? 소장의 소화가 있고 이게 그냥 복잡. 소장의 소화고 이 소장은요 우리 몸의 창자에서 길이가 제일 길어요. 길이가 7m 됩니다. 7m 제일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소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소화가 완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용까지 일어나요. 소장에서. 그 길이가 어떨까? 엄청나게 길겠죠. 소화도 시켜야 되고 끝까지 소화시켜야 되고 또 흡수해야 되니까 7m의 길이를 천천히 가면서 조금씩 분해하고 흡수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겠죠. 그렇죠? 여기 우리가 먹었던 위장에서 먹었던 음식물이 유문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12장 벽을 자극해요. 음식물이 12지장 벽을 자극하고요. 그럼 12장 벽을 자극하게 되면 소화 요소가 바로 찍찍찍 분비되냐? 그렇지 않아요. 야, 음식물이 12장에 왔어. 소화에서 분비해 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해요. 그 호르몬이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영재고 과정에서만 배웁니다.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해요. 세크레틴. 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이거 세크레틴 하나야. 세크레틴 또 하나 분비돼. 콜레시스토킨. 이름이 뭐야?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두 종류가 분비됩니다. 근데 콜레시스토킨이 뭐가 좋아요? 세크레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 예? 중학교 거만 나온다죠. 뭐야? 시험에 중학교 거만 나와. 아닙니다. 영재고는 안 가요. 이제 중학교 때만 공부하고 싶어요. 과거 가셔야 돼요. 영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묻잖아요. 이게 흐름을 뭐 이렇게 묻잖아요. 제시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개념을 이해하려면 물론 운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했지? 여기 위장에서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십이장에서 뭐가 분비돼요? 세크레틴이 분비돼요. 그래서 위가 10세. 그렇죠? 욕한 거 아닙니다. 이거 원해서 안 돼요. 위가 10세. 그러니까 위에서는 가스트린, 십이장에서 뭐야? 세크레틴이 분비돼요. 그럼 세크레틴이 분비되면 이 세크레틴이 하는 역할이 얘가 이자를 잡혀요. 우리 몸에 5만 가지 소화 요소를 다 분비하는 이자를 잡혀요. 이자겠죠, 이자. 이런 걸 딱 자극합니다. 그럼 5만 가지 소화 요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도 분비되고 소화 요소는 다 나옵니다. 단백질 분해요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녹말 분해요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해요소 나옵니다. 근데 녹말은 이미 근데 더 되는 거 같아. 두 번 해야 돼. 포도당이 돼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입에서는 거의 소화가 안 돼요. 왜? 거의 음식물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잖아. 침과 잘 섞어서 삼켜요? 아니죠. 그냥 마셔버리잖아. 그렇지? 예. 그 공감하시네. 예, 마셔버린다. 그러니까 입에서 거의 소화가 안 돼서 다시 녹말 한번 진행을 해야 되고요.
자, 단백질 분해 요소가 뭐가 나오냐면 위에서는 펩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트립신이 작용해야 돼. 근데 트립신 그 자체 나올 수 없어. 트립신 그 자체 나오게 되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 녹아버리겠지. 그러니까 활성이 없는 놈을 구해야 되는데 그 활성이 없는 누구냐면 트립시 노겐이 중요해요. 얘는 활성이 없어요. 트립시 노겐. 얘도 활성이 없다. 활성이 없는 걸 준비해서 이 트립시 노겐을 뭘 바꿉니까? 트립신. 트립신으로 활성화돼요. 근데 이 트립신으로 활성화되는 건 누구 때문에 활성화돼요? 이거는 엔테로키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되는데 그건 몰라줘요. 그냥 장애가 진짜 소장에서 분배는 장액에 의해서 얘가 활성돼요. 장액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장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에서 분배돼요. 트립신 활성화되고 여기는 트립신이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해줘요.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 분해한 다음에 폴리펩타이드에서 펩티드 결합을 다 끊어주겠지? 그래서 그 효소가 펩티데이스야. 펩티데이스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완벽하게 분해가 됩니다. 요때 요 펩티드 결합을 끊어주는 효소 이름이 펩티데이스야. 펩티데이스가 분배되고 얘도 역시 소장에서 분배가 돼요. 소장, 그러니까 장액이라고 해요. 장액이라고 해요. 이 장액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소장의 길이가 7m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긴 창자가 쭉 있으면 음식물들이 소장을 지나면서 소장에서 5만 가지 소에서가 막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음식물들이 각종 소화효소의 샤워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분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장에서 소화할 때 어마무시하게 많은 소화효소가 소비되는데 그러면 이게 단백질 너무 많이 만들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 낭비 너무 심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봅시다. 효소는 무엇이 가능하다?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장에서 작용하는 소화효소들은 음식물에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뿌려주면 음식물과 같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단백질의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소장이 이렇게 있다 치자. 소장이 이렇게 있으면 음식물들이 이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음식물들이 이렇게 사이를 지나갈 때 각종 소화효소들이 얘한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효소가 여기 소장 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고 이러한 영양 성분들이 지나가면서 터치하면서 영양분이 분해제로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박혀 있는 소화효소는 전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고 얘가 음식물을 가면서 변하면서 소화가 되면서 지나간단 말이야. 이 효소는 계속 재생할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게 되면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낭비를 막아줍니다. 우리 소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펩신하고 트립신은 사용된 다음에 다시 펩시노겐하고 트립신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에서 작용하는 장액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과 섞여서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장액에 이렇게 붙어서 계속 낭비를 좀 막아줍니다. 이거 말고도 소에서 되게 많은데 대표되는 장액들은 소장 벽에 붙어있다. 그래서 단백질의 소비를 좀 줄여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말 분해서 뭐가 나오냐면 아밀레이스가 나옵니다. 아까 침에서 분해된 아밀레이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거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아밀레이스가 다시 한번 분비되고요. 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엿당을 영어로 뭐라 그랬지? 아까 말토스라 불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엿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관여 효소가 바로 말테이스. 말테이스가 어디서 분비돼? 소장에서 장에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소에서 분비되는 것은 소장 벽에서 가장 많은 소에서 분비돼요. 우리가 원하는 아미노산, 소장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지방 하나 남았죠? 힘들어. 선생님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답입니다. 자, 지방 분해 요소죠. 지방 분해 요소. 자, 요 지방은 영어로 리피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방 분해 요소를 뭐냐면 라이페이스가 나와요.
라이페이스가 분리되고요. 리파즈라고 그러죠. 옛날말로 라이페이스가 이렇게 분리돼요. 라이페이스가 분리돼서 얘가 지방을 분리하게 되죠. 이렇게 지방을 분해하게 되면 지방산화도 모노글리세리드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원하는 거 다 분해했네. 다 분해했어. 이렇게. 근데 아직 여기서 설명한 건 딱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뭐냐면 아까 입에서의 pH 얼마나 했어? 7.0이었지? 위장에서 pH 얼마나? 2.0이지. 그러면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심장의 pH가 얼마냐면 pH가 여기서 8.0이에요. 8.0. 영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위장에서 작용하던 소화효소가 12장으로 오게 되면 활동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펩신은 여기서 활동하지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펩신은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펩신 대신에 일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 그게 누구야? 트립신. 그럼 트립신은 pH 2.0에서 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pH 8.0에서 활성을 갖는 얘기가 약간 영성에서 그러면 여기 이 환경 자체가 영성이어야 돼요. 산소 음식물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쪽 이자에서는 pH 2.0의 강한 영산을 집중합니다. 예. 집중 안 하시면 두 분 다 집중 안 하시면 아이. 예. 아니 내가 자꾸 이거 제 예. 책상에 쏟아요. 아이 친구 후회 내지 마시고요. 자 집중합니다. 네. 집중. 자 여기 이자에서 중화물질 분자인데 그 중화물질의 화학식 기억하게요. NaHCO3 얘 이름 뭐야?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얘가 분리돼서 얘가 pH 8.0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장에서 작용했던 펩신은 여기 오면 이 힘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트립신이 딱 나타나서 내가 대신할게. 그래서 얘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12장의 pH는 얼마야? 8.0이야. 약간 염기성이야. 염기성이고 위장은 강한 산성이야. 자 이걸 이해했으면 아까 내가 설명을 했던 유문반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글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해야 된다. 놓치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작년에 모의고사 나왔어. 주간 테스트가 아니라 모의고사 나왔어 이게. 자 어떻게 조정하는 거자? 여기가 산성이에요. 여기 염성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산성이 여기 이 심장이 염성이지. 그럼 유문이 열려요. 유문이 열리게 되면 음식물의 일부가 내려와요. 산성 음식물이 내려오게 되니까 심장의 pH가 뭘 바뀔까? 산성으로 바뀌겠지. 네. 산성으로 바뀌면 유문이 닫혀요. 그 다음에 중화물질을 여기 중화물질을 막 분비해서 다시 얘를 약한 염성으로 바꿔줘요. 얘가 약한 염성으로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열어. 다시 산성 음식으로 내려와. 얘가 산성으로 바뀌지? 어떻게 될까? 기회는 닫혀.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한꺼번에 음식물이 쫙 들어가게 되면 배불러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이러지 않잖아. 음식물이 조금 내려가니까 조금만 가면 오랫동안 줄였어. 그래도 써시네. 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유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 유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위장의 pH 2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12장의 pH에 의해서 유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조절됩니다. 여기 12장의 pH가 산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열려. 12장의 pH가 염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닫혀. 아니죠. 요 12장의 pH가 염성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열려. 얘가 산성이면 닫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열리고 닫히는데 그렇게 조절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가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 유무반사. 이해됐죠? 자, 이해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됐고 여기서 이제 이거 됐고 하나 남았어요. 바로 뭐냐면 이 지방을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라이페이스인데 얘가 혼자서 일을 하진 않아요. 누구냐면 여기 쓸개가 있고요. 쓸개에서 뭔가를 분비해. 뭘 분비해? 쓸개 즙을 분비해. 쓸개 즙은 소화 효소는 아니야. 그렇지만 지방의 작용을 도와줘요. 그러면 이 쓸개즙이 지방 소화효소 라이페이스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줘요. 그것을 유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커다란 지방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유화작용을 시키면 왜 소화가 좀 더 잘 될까? 표면적이다. 그렇지. 표면적으로 넓혀줘. 표면적을 넓혀서 지방 소화를 잘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쓸개즙,
쓸개즙이 분해되는 장소 어디야? 쓸개. 그럼 쓸개즙이 만들어진 장소는 간에서 먹는 거. 오케이?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줄게요. 자, 그럼 모든 영양분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모든 영양분이 소화가 됐으니까 영양분을 어떻게 할까? 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소화를 시켜주면 어디서 소화가 되는 거야? 저 흡수되는 거야. 소장이죠. 소장은 길이가 몇 미터? 10m예요. 10m인데 소장이 있으면 소장을 딱 잘라봤어요. 그러면 이 소장 안쪽에 내면이 울퉁불퉁 이렇게 돼 있어요. 주름이 져 있어요. 그럼 주름이 져 있어서 좋은 점은 뭘까? 표면적이 넓어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데 주름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져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 작은 솜털 같은 것들이 막 달려 있어요. 이게 뭐야? 융털이야. 이렇게 작은 솜털들이 나 있어서 또 뭐야? 표면적을 한 번 더 넓혀주는 거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를 뭐가 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죠.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세수라고 하는 걸 해요.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표정은 왜 씻는데?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무튼 씻습니다. 물로 씻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얼굴에 묻은 물기를 제거합니다. 무엇으로? 수건으로. 근데 수건의 표면을 잘 보면 오돌토돌 보게 돼서 그래서 표면이 넓어서 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소장에 작은 융털이 나 있기 때문에 표면이 넓고 표면이 넓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되죠? 네. 주목합니다. 네. 네. 자, 이 융털을 한번 잘라봤어요. 융털을 어떻게 하게 되면 융털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융털이 나 있고요. 이걸 또 잘라봤어요. 이렇게 잘라보면 핏줄이 지나가요. 핏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 작은 핏줄을 뭐라고 하냐면 핏줄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모세혈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붉은색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피도 올라요. 그 투명한 피를 뭐라고 할까? 림프액이라고 해요. 근데 림프액에는 적혀도 없어. 색깔이 흰색이야. 하얀색 피야. 그래서 림프액이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림프액이 지나가니까 이 파이프를 우리 뭐라고 할까? 림프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혈액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뭐라고 해요? 혈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가느다란 혈관이가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이 림프액이 지나가는 이 가느다란 파이프를 림프관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별도로 암주관이라고 해요. 이거 이름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암주관이라고 해요. 모세의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고요. 암주관에 뭐가 흘러? 림프가 흘러요. 여기 혈액이 흐르고요. 이 혈액의 성분이 뭘까? 해먹을 피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 물이죠, 물. 물이에요. 물이 제일 많아요. 90% 이상이 물이에요. 그 다음에 림프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 역시 물이에요. 물인데 소장을 지나가는 림프에게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지방의 함량이 대단히 많아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의 성분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 림프관이 있어요. 이 림프관을 다른 걸 뭐라 불러? 암주관이라고 불러. 근데 이 암주관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에 림프관, 암주관 쪽으로 영양분 흡수가 되는데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되는 영양분은 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양분이 이쪽으로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암주관에는 상대로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지용성 양분이 이쪽으로 흡수가 된다. 이해됐죠?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럼 수용성 양분은 뭐가 있을까?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비타민 B, C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용성 양분은 뭐 있을까?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또 비타민 A, 비타민 A 이런 것들이 많은 지용성 흡수가 되는 거야. 흡수가 되는 후에 것이 어떻게 될까? 오물 배달돼야 돼요. 오물 배달돼야 되는데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택배 회사가 있죠. 누구야? 혈액.
근데 그 혈액의 총 본부가 어디야? 심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흡수한 림프와 혈액이 우리 몸의 심장으로 가요. 심장으로 가서 우리 몸을 배야 되겠지. 그렇죠? 은희 친구 물어봅시다. 아까 나한테 혼난 친구죠? 자, 이게 뭐죠? 심장. 예, 그렇죠. 심장이죠. 그렇죠. 심장이야. 자, 심장인데 심장이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우리 뭐라고 해요? 동맥. 들어가는 혈관 정맥이라고 그러. 근데 얘가 만약에 빠져나와서 간으로 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 간동맥. 그다음에 간을 거쳐서 다시 심장 들어와. 얘를 뭐라고 그러? 간정맥. 그다음에 이 혈관이 만약에 콩팥으로 간다고 뭐라고 그러? 콩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 뭐라고 그러? 정맥. 오케이?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그림 그려보자. 심장이 있고요. 간 있고. 이게 뭐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 아니고요. 요게 소장이야. 영양소소장 소장이고요. 이게 뭘까? 간이야. 심장이야. 자, 심장이고. 자, 심장에서 이제 혈관이 빠지는 길을 한번 보자. 심장에서 간으로 가는 파이프가 있어. 이거 심장에서 나와서 간으로 가니까 이 파이프 이름이 뭘까? 그렇지, 간동맥이야. 간동맥이야. 간동맥. 자, 그 다음에 심장에서 소장으로 가는 소장동맥이 되겠죠. 소장동맥이 되죠. 동맥이 되고 이 간에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간정맥이 되는 거지. 간정맥이 되는데 그럼 여기 소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겠지. 뭘까? 소장정맥이야. 근데 소장정맥을 머릿속에 지워버려. 왜? 우리 몸에 소장정맥은 있다 없다? 없다. 소장정맥은 없어. 그럼 왜 없어요? 나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 없어요. 너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그러면 소장정맥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요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은 다이렉트 안 가. 간을 거쳐서 가요. 요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간문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 중에 하나 뭐야? 간문맥이라는 단어죠. 다른 문맥도 있어요. 예? 다른 문맥도 있어요. 뭐 문맥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간문맥.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간문맥. 간문맥 기억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간문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의 기능을 좀 알아야 돼요. 왜 간을 거쳐서 가는 거야? 간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데, 자, 간의 기능 한번 좀 보자. 자, 간의 기능 한번 보자. 자, 제가 이제 간의 기능을 이제 공부한 것은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인데, 군대 갔을 때가 1980년대겠죠?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막 할 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봤던 1987 있죠? 예,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였지? 예? 뭐야? 영화 1987 몰라요? 영화 1987. 1987이죠. 1983 그때 미국 LA 올림픽이었을 텐데. 1987이었어요? 1987이죠. 아니야, 1987이 훨씬 커요. 84년도는 물론 그때도 좀 심각했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고 87년, 88년도 때는 1987 영화로. 예. 아니 드라마는 1988이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대학 시절이라고요. 근데 그때 영화 이제 말고 1987. 잠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 무조건 최전방으로 보냈어요. 너 문 나쁘지? 네. 최전방 무조건 최전방으로 간 거야. 고등 시작시키려고 대학생들은 하도 막 데모하니까. 그래서 최전방으로 가서 좀 훈련을 받죠.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막 힘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방에 들어오면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한테 편지 오는 거야. 철수, 민수, 영희, 영자, 순이 막 편지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전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핀찬 편지 쓰는 거야. 철수야 고맙다, 민수야 고맙다, 영희야 고맙다, 난 잘 지내고 있어. 글을 쓰는데 차가운 마룻바닥에 배를 깔아서 글을 쓰니까 소화가 잘 될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편지 글을 쓸 때마다 소화가 안 돼서 체해요.
그때 간의 기능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글, 쓸, 적, 대, 채, 해, 요. 글 쓸 쪽에 채요. 글 쓸 쪽에 채요. 이게 간의 기능이야. 그래서 그때 느꼈어. 아, 간의 기능. 내가 흔히 글 쓸 쪽에 항상 채하는구나. 글 쓸 쪽에 채요. 이게 뭐다? 간의 기능이다. 그럼 이게 이제 앞글자만 여기서 의미 없잖아. 이게 뭔지 알아야겠지? 자, 하나씩 보자. 글은 뭐냐면 글리코겐 합성이야. 글리코젠 합성.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포단이 너무 많아. 그 이 포단을 뭘로 바꿔줄까? 글리코젠의 형태로 바꿔줘. 이렇게. 그 다음에 글리코젠 너무 많아. 그럼 뭘로 바꿔줘? 포단을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 글리코젠은 다당류니까 물에 녹지 않지만 여기 포당은 피에 녹잖아. 그러니까 이 포당이 얼마나 많이 녹았냐를 뭐라 불러? 혈당량이라 불러요. 그래서 혈당량이 실제로 조절되는 장소가 어디야? 간이야. 간에서 혈당량을 조절해요. 이렇게 간이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개는 뭘까? 계즙 생성. 그렇죠? 자, 쓸개즙을 생성해서 지방 소화에 관여하는 거죠. 지방을 소화시켜줄 효소는 아닙니다. 지방 소화에 관여해요. 유화작용으로 적혈구 파괴. 선생님, 멀쩡한 적혈구 파괴시켜요? 아니요. 노화된 적혈구. 노화 적혈구,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애는 몰라 좋아요? 체, 열 발생.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약 20% 정도가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추위를 잘 타요. 남들은 덥다는데 혼자 막 춥다고 난리치고 해독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는 뭘까? 여러 결석. 요소. 요소 생성. 요소 생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질소성 노폐물로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작은 요소라는 성분으로 바꿔준 장소 어디야? 간이야. 그래서 자, 간의 기능 글쓸 적에 체해요. 근데 해리가 가다가 왜 여기 먹고 왜요? 그렇죠. 내 군대가 서서 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글 쪽에다 항상 글 쪽만 다 글 체해 글 쪽에 체해요. 이게 간의 기능이야. 자, 기억하자. 근데 친구들이 외울 때 보면 애들 그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떤 애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잖아. 글 쓸 적에 체해요. 이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힙합 전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 글 속에 체해요 이렇게 외우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나한테 저기 혼났던 친구 한번 앞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글쓸 적에 제 발라드 춤다. 내가 발라드 춤이네요. 발라드 춤. 저는 이 생각지 못했는데 난 힙합 전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여기 힙합 전사 누가 있으려나? 거나 여기 나가 어떤 친구예요? 네, 저기 예, 저 검은색 옷 친구 한번 이거 읽어보시겠어요? 완전히 힙합 스타일. 네, 이거 그림 버전이죠. 네, 힙합 전사는 글씨 쪽에 체이유 이렇게 가지고 그렇지? 자, 이게 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즈를 바꿔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많이 갖고 와서 간에서 글리코즈를 바뀌니까 이 간맥은 아직 가방당 아니에요. 혈당이 어떨까? 제일 높은 곳이 바로 혈당이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간맥이. 자, 숙제 있습니다. 여기 워크북에 보면 수학 파트가 있어요. 예? 우리 그 저기 문제 나와 있는 워크북 있죠? 네. 워크북에 보면